식당 용품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네. 여기 와서 원샷으로 전부 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래중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3호점까지 오픈하신 상태고 지금 여기 이제 4호점. 4호점을 또 네. 준비하고 계신데 네. 자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하신 요 이래중고 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간판업 하다가 이 중고는 처음이거든요. 그 우연히 내가 어떤 가게 문을 닫아놨는 데를 내가 종업원으로 갔다가 그 네. 사람이 여기 오셔서? 네, 네. 그러니까 종업원 나도 한국에서 뭐 그런 대로 사장님이셨잖아요. 사업도 하고 사장님 하던 사람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이제 새벽에는 도시락 배달하고 8시에 끝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종업원 구한다 걔가 갔더니만은 문을 닫아놨더라고. 근데 거기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천냥하우스 비슷하게 뭐 고무장갑도 팔고 청바지도 팔고 뭐 그런 건데 장사가 안 되고 또 장사를 누군가가 차려서 시켜놨는데 그 사람도 못 먹고 살고 시켜놓은 사람도 못 먹고 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종업원 구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은 가게를 내놨다면서 팔 사람을 원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돈 10원도 없다고 그래서 이 가게 인수할 거는 아니 가게 닫아놓으면 뭐 하시겠냐고 키 달라고 내가 그냥 문 열어서 장사해 줄게요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루하루 문 열고 장사하다가 한 달 뒤에 내가 그랬죠. 사장님 이거 제가 인수할 테니까 1년 동안 내가 돈을 갚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전환한 게 이런 거 수세미 팔아갖고 어느 세월에 세내고 어느 세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남이 이사 가는데 이게 큰 그 브라운관 TV를 그걸 하나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팔아봤어 중고를.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래중고의 첫걸음이었군요. 그 집 이름이 이래 트레이딩이라고 그래 돼 있었어요. 그 집 이름이 이래 트레이딩인데 이래 중고로 바꿔가지고 이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교인이었는데 여호와 이래라고 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래라는 말이 준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준비한다. 네, 그래서 날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가게였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절대로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래 중고로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뭐 말씀이 많네요. 준비형에 그래서 이제 그때 중고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게 시작을 해가지고 물건 몇 개 들어오면은 뭐 사람 앉을 데도 없고 또 한 집 이사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들어오면은 우리는 나가야 돼.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크게 된 이유도 물건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내놓을 데를 데가 없어서 커진 거지 사실 벌리려고 벌린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물건이 많아지니까 어디든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장님 그래서 그러면 그 1, 2, 3호점은 지금 각각 어디에 있나요? 그 처음엔 제가 안방 한인타운에서 시작을 했던 게 1호점이고 헤드오피스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또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사우스시티 그러니까 저기 약간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톨게이트가 있어요. 싱가포르 가는 톨게이트 그 옆에 사우스시티점이라고 해서 마인즈 쪽에 하나 오픈을 했고 그 다음 하나는 조호바루인데 조호바루가 아니고 조호주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시골 도시인데 뭐 한국으로 따지면 약 뭐 천안이나 이런 쯤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차려놨고 거기는 조건이 좋아서 갔고 또 여기는 여기 4호점은 예, 여기는 이제 또 뭐 하여튼 내가 항상 커질 때마다 무슨 뒤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때리더라고. 뭐 채를 올려달라든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나 나간다! 막 그러니까 내가 배포 좋게 또 1, 2층 얻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그래서 또 보니까 일회중고 1, 2, 3호점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토탈 네. 이제 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다루시는. 네. 근데 이제 4호점은 제가 4호점은 듣기로는 좀 약간 특징이 있다고 특별하죠. 들었어요. 네. 4호점은 이제 이 쇼핑몰에다가 밑에는 로컬 사람들 상대로 하고 2층에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식당을 오픈했는데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돌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바베큐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 한두 개 보고 수입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바베큐를 제대로 된 바베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새 걸로, 그러니까 물류로 네. 가져오면 부담스럽고. 운송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일단은 이게 한국 식당들만 특별하게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만 쓰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국구밥솥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전 세계를 다녀도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또 여기가 몽케라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책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뭐 한국 책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실 때 다 버리고 가거나 우리한테 주고 가는 거, 그거 다 이제 전시해 가지고 무료로 도서관 개방하고, 또 집집마다 애들 어렸을 때 입혔던 한복, 뭐 커슨 한복들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주고 가시면은 한복 전시에서 한복 무료로 임대하고 그런 거 하려고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2층. 그래서 아마 저기는 한국인을 위한 중고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냉, 조호바로 이런 데 좀 광고해서 식당 용품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여기 와서 원샵으로 전부 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뭐 정착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때 이런 어떤 가구를 새로 드리거나 전자제품을 새로 드리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일회중고에서는 사장님이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꼼꼼하게 구하신 네. 그런 제품들을 이제 다루시니까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어떤 믿을 만한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약간 에피소드라고 있는데 네. 내가 아는 그 중고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한국 식당이 망해가지고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경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테이블이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이게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게 팔 수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너무 낯선 물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한국 식당인데 네가 사겠냐고 해서 내가 다시 네네. 대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제품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한국 사람들만 쓰는 그런 것들이라서 어디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수리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정비도 새로 해서 판매하고 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찾는 거라면 굳이 내가 뭐 로컬 사람들한테 오픈할 이유가 없이 한국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새로 오픈하게 된 거예요. 여기 현지 분들도 이렇게 뭐 오며 가며 활용하기도 좋겠지만, 이제 한국 교민이나 한국에서 오신 그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일회중고를 이용할 때 물론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접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혹시 온라인 쪽으로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중고는 있나요? 온라인과 진짜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 확인하고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뭐 보여주고 배송을 하다 보면은 늘 말썽이 있거든요. 뭐가 빠졌니, 뭐 네. 생각보다 그림보다 너무 나쁘다는 둥, 뭐 이런 그래서 아예 온라인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중고는 정말 특별해요. 하나의 물건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문제도 그렇고 온라인은 힘들고 근데 이게 보통 중고상들이 네.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와 많은 이렇게 경험들을 갖고 있고 무엇인 업종이 좋든지 뭐 또 어떤 게 대박이 나는지 뭐 또 어떤 거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직접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나한테 그 소스를 주니까 아마 누군가가 외국에 나와서 무슨 생활을 하고 싶다 뭔가 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중고상을 가보시라는 게 내가 생각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고상에 가면은 정말 그 지나간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한 흔적, 네. 살다 간 흔적들이 네. 있어요. 어떻게 살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거기에 다 소스가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중고상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 플랫폼? 외국 생활에 하나의 그러니까 좋은 팁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중고 대표님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브랜드나 매장, 뭐 기업의 창업과 폐업을 계속 보아오시는 네, 맞아요. 지금 분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매장이 4군데나 되니까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사장님 사업에 대한 철학이 따로 있으실까요? 바뀌더라고 이게 아, 네, 네. 철학이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살아남기, 네.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 나중에는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과 끝을 잘 맺을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목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그렇듯이 내가 여기서 지금 각국 애들하고 처음에는 안드로메다에서 온 애들하고 맨날 정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얘들의 인생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타켓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저 여기 다 잃어도 손해 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20년을 근무하면은 내가 너한테 10%를 준다. 이 가게가. 네. 그래서 내가 50%를 우리 직원들한테 다 줄 예정이에요. 그 주식, 그러니까 네네. 스톡 옵션으로 줄 예정이에요. 나머지 50% 내가 갖고 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 50%를 가지고 직원들이 스스로 경영을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 가게가 4, 5전까지 내가 경매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게도 있어요. 가게도 있거든요. 아, 매장 중에? 매장도요. 네. 그 경매로 받았네요. 그래서 많이 따지면은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에 되는 자산 가치가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전부까지. 그것을 10%를 준다고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내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 네. 그리고 그것을 20년 근무하는 지금 나하고 가장 오랫동안 근무해 17년 근무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일바따로 10%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매장의 매출액에 이익금이 나오면은 걔가 10%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퇴직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어떤 법적으로. 예, 네. 그리고 애들이 네. 사용해 주시는 거면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용만 해주는 거에 안 자르고 해주는 거에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무슨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 애들이 없어요. 말레이 애들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 나라의 법대로 뭔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월급만 제때 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 감사하거든요. 퇴직금도 없어요. 보너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직원들과 한 몸이
돼야 되겠다. 네. 패밀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냈어요. 20년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10%에 준다. 그래서 내 가게를 생각하고 발전시키라. 그렇게. 제가 그 철학을 여쭤본 이유가 그 지금 굉장히 큰 매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큰데 네. 그럼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바쁘시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께서는 그 베푸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아갖고 또 여쭤봤어요. 왜냐면 그 발버둥 치는데 나라도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아유.